안녕하십니까. 시울프 구명복 필드스텝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한치 낚시 도중에 칼치한테 채비를 털리는 그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치는 이제 그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이제 금오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성체들이 그 이제 산란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금오기가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그 뭐 유튜브나 주변에서 낚시하시는 분 보면은 칼치 때문에 뭐 10번 이상 털렸다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칼치로 인해서 채비를 그 털려가지고 금전적인 손실하고 뭐 채비 다시 하면서 시간적인 손실 그로 인해서 그 조과도 이제 뭐 좋아질 수도 없고 또 이제 멘탈이 나가지고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 힘들게 낚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치는 지금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그 잡히는 거 보면은 한 2지 정도 풀치급이지만은 이제 이 칼치들이 이제 그 금오기가 되는 이제 7월달 한 달 동안 보면은 3지급으로 이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설치는 칼치의 그 위력하고 7월달에 그 설치는 그 칼치의 위력은 지금보다 한 두세 배 이상 그 크게 이제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빨이 날카롭고 어떤 난폭한 그런 성질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악조건으로 흘러갈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칼치를 저희가 그 채비를 안 털리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8가지 정도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이제 지금부터 7월 말까지는 미리미리 그 좀 준비를 하시고 상기를 하셔가지고 한치 낚시에 있어서 운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칼치는 그야말로 이제 상당히 난폭하고 그야말로 뭐 합사든 뭐 웬만한 그 나이론줄 뭐 3호, 4호 정도는 그냥 한 방에 날리는 그 정도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칼치를 잡는 사람이 이제 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회 이렇게 잡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지금 20에서 25 정도에서 이제 한치를 잡고 있는데 칼치를 잡았다 해서 몇 메트에서 나왔어요? 물어보면은 35m에서 잡았대요. 그래서 꼭 낚시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평균 수심층하고 다르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안 잡힌다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다가 이제 칼치한테 공격을 먼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칼치하고 한치하고 같이 공전하는 그런 수심층에서의 칼치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20에서 25 사이에서 한치도 나오는데 칼치도 이렇게 채비 털림이 발생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칼치가 있는 수심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심층 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한치 낚시를 해보지만은 남들 뭐 20m, 25m 잡을 때 저는 10m에서 한치를 많이 잡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m나 25m에는 칼치가 공존을 하지만은 겁 많은 한치들은 거기서 피해 가지고 최소 5m 이상 높은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에서 25m에서 한치가 나오는데 그 칼치한테 공격을 당한다, 채비가 털린다, 그럼 과감하게 15m나 10m 쪽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한치가 거기에서 입질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특히 한치는 저희가 낚싯대가 거의 2m 가게 되는데 그 햇빛 있는 쪽보다는 그 뱀이 있죠. 약간 음영진데 그런 쪽에 그 무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채비도 그런 쪽으로 좀 내려가지고 수심을 한 5m 이상 높여가지고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면 뜻밖으로 한치 구둥이를 만날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것들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수 4월 초 여수 갔을 때도 뭐 85m권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한치들 잡을 때 저는 25m, 27m에서 한치를 잡았어요. 뭐 그 정도로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에 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20에서 25m 한치가 있더라서 그쪽만 공격할 게 아니고요. 애들이 의외로 칼치들을 숙적 관계인 칼치를 피해 가지고 한 15m나 10m 이상, 10m 이내, 8m에서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채비한다고 이렇게 좀 단거 한 3, 4m 담가놨는데 거기에서 뭐 한치가 쌍거리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한치는 뭐 표면으로 부상도 하지만은 10m 이내에도 충분히 물이 져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칼치가 움직이는 수심층을 채비를 놓지 말고 변화를 최소 5m 이상 위로 올려라. 그게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애기의 선택인데요. 이게 이제 애기를 야광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야광 애기를 쓰는 사람들이 칼치한테 시선을 가장 먼저 노출되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공격을 가장 먼저 당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자기가 이게 뭐 야광 액인지 UV K무라 액인지 어떤 액인지 그런 걸 알고 이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고수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알고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간과하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애기를 2, 30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100개 이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애기들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어떤 야광 애기를 들고 있고 어떤 K무라 UV 애기를 갖고 있고 아니면 야광이 없는 그런 애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불빛에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런 거를 했고 요 시기가 되면은 밤에 이제 조용한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똑같은 빛을 이제 쪼이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을 끄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애기를 쫙 펼쳐놓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야광 애기는 가장 먼저 이렇게 환하게 밝게 보이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쭉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룹 만들어. 두 번째는 이제 은은하게 야광처럼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은은하면서 이 빛이 오래 가는 그런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보통 UV 또는 이제 K무라 계통들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야광은 예를 들자면은 뭐 한 10초 뒤에 이렇게 거의 빛이 사라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같은 경우는 뭐 은은한 빛이 20초, 30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이런 K무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게 은은한 빛들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K무라 계통의 애기들이 또 크게 힘을 발휘할 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K무라 계통을 또 이렇게 그룹핑을 또 빼버리고 나머지 그러면 어떤 애기들이 남냐면은 바디가 이제 무광인 애기들이 있어요. 눈하고 꼬리 쪽만 야광이고 나머지 바디 쪽은 야광이 아닌 그런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룹을 따로 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지만은 자기가 평소에 보던 비슷한 애기지만은 불 켜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은 어떤 건 야광 애기고 어떤 건 케이무라 애기고 어떤 건 아, 야광이 아닌 애기고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야광 애기하고 케이무라 쪽 애기하고 무광인 애기를 따로 보관하시고 다니다가 다행히 칼치가 없으면 야광 애기든 뭐 원하는 애기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만, 그래서 칼치는 설치는 날 같은 경우는 야광 애기는 좀 제껴두고 케이무라나 무광인 애기 그런 걸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는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애기들이 있겠죠. 그런 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애기를 운영하면은 의외로 칼치한테 공격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옆에서 뭐 10번 이상 털릴 때 저는 한 번, 두 번 털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은 칼치한테 채비 털림이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액션입니다. 액션. 이 액션은 액션을 크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애기하고 뽕돌이 이제 우리가 큰 낚싯대가 한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하면 2m 정도 이렇게 뽕돌하고 애기가 붕 떴다가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큰 액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칼치한테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만큼 야광 애기나 야광 뽕돌 같은 것들이 노출이 금세 되고 화려한 액션에 의해서 칼치들의 시선을 많이 끌기 때문에 이 큰 액션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이럴 때는 좀 살랑살랑하는 액션이나 아니면 쇼저킹 정도로의 뽕돌이나 애기가 큰 움직임이 없도록 하는 그런 액션이 칼치한테 채비 털림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뽕돌입니다. 뽕돌. 예.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뽕돌을 이 시기에 칼치가 설치는 때는 야광 뽕돌을 쓰면 안 돼요. 이 야광 뽕돌을 쓰면은 야광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광 뽕돌에 이제 좋은 목적이 있죠. 칼치 없을 때 오징어나 한치한테 어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좋은 목적이 있지만, 거꾸로 이제 칼치가 설친다 그러면은 칼치한테 먼저 어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칼치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야광 뽕돌 대신 오머리 뽕돌 중에서 이제 검은색 뽕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구비해서다가 사용을 하시고요. 또는 문어 봉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어 봉돌 그런 종류의 뽕돌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못 보는데, 이렇게 좀 막 배우고 한참 이제 향양열이 많이 불타는 그런 입문자나 이렇게 초심에서 중수 가시는 분들이 이런 행위를 많이 하는데, 전자케미를 단다거나 아니면 채비에 이제 야광 구슬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분은 또 케미라이트를 또 달더라고요. 이렇게 빛을 보이게 해가지고 오징어 잡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떤 물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오징어나 칼치로부터 먼저 시선을 끌겠지만은 칼치가 설칠 때는 그야말로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시기에는 절대 부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단순한 게 좋습니다. 단순한 게.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이제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가장 단순한 채비가 가장 좋은 채비입니다. 그렇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채비 쪽인데요. 특히 이제 기성 채비 쪽에 보면은 뭐 기성 채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자작 채비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그 시중에 판매되는 스냅도레나 맨도레 같은 것들이 은색으로 된 은색 도금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은색 그 부속물들은 이런 은색 도금되어 있는 그 부속물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 속에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칼치에 많이 노출되고 칼치한테 채비 털리는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그 은색 도금되어 있는 거 말고 검은색 도금되어 있는 그런 스냅도레나 이제 맨도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서 자작 채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기성 채비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고려해서 검은색 도금되어 있는 그런 그 스냅도레가 되어 있는 그런 기성 채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맨도레를 거의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비 단순하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이제 중간 과정 없애기 위해서 맨도레를 안 쓰고 이제 직결 채비를 합니다. 그 원줄 합사하고 채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채비 민감도도 좋고, 요즘 같은 시기에 그 맨도레 반짝반짝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결해 놓으면은 칼치한테 그 채비 털림도 적습니다. 그래서 채비 털리는 위치를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도래 위에가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줄 합사도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개인들의 어떤 액션이나 그런 그 운영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위치가 틀리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뭐 애기 한두 개 이렇게 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맨도레 주변 그쪽을 이제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거기를 또 왜 치는지를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금속 맨도레 같은 거를 반짝반짝하는 맨도레를 사용 안 하고 직결 채비를 해라. 그러면 좀 그나마 좀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얘기됐던 이제 합사를, 오색 합사를 쓰지 말고 국방색 합사를 쓰라.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던 뭐 10m 마타 마킹되어 있는 오색 합사를 안 쓰고 이렇게 채비를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방 합사로 바꿔가지고 거기 5m마다 이렇게 면삼에도 이렇게 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 오색 합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칼치한테 안 털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쇼크리드를 매는 거예요. 쇼크리드를.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5호 이상, 뭐 8호도 좋고 5호 이상의 칼치가 한 번에 안 끊기는 그런 정도의 그 굵기의 쇼크리드를 최소 3m 이상 해주는 게 좋아요. 3m. 왜 3m 하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액션할 때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길이만큼 한 2m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뽕떠라고 애기가 2m 붕 뜬 상태에서 그 칼치가 그쪽을 공격해버리면은, 원줄을 쳐버리면은 그야말로 원줄 합사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쇼크리더가 뭐 5호나 8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 방어가 되겠죠, 1차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3m 이상의 그 쇼크리더, 5호 이상의 쇼크리더를 다셔 가지고 기존 오색 합사에 쓰시면 칼치에 그나마 좀 털림이 덜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그거만 고려를 해도 저는 뭐 쇼크리더 거의 안 하고 그냥 낚시해요, 사실은. 예. 근데 뭐 혹시나 뭐 개인 취향으로 액션 크게 하시는 분들은 쇼크리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6가지를 이렇게 잘 참조해 가지고 대응을 잘 하면은 기존 오색 합사를 쓰더라도 거의 뭐 채비 털림 없이 이렇게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직결 쪽에 이제 잘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바다에 이제 해파리 똥이라 그러는지 해파리 부유물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이 붙어요. 그래서 뭐 도래 쪽이나 아니면은 뭐 초리대, 이게 합사에 묻었다가 감염사 초리대에도 묻고, 근데 가장 많이 묻는 데가 도래 연결 부위 또는 직결 연결 부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안 하면은 계속 동글동글 점점 더 커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칼치가 왜 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그쪽을 치더라고요. 특히 많이.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제 개인 칫솔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런 부유물이 뭐 채비나 아니면 직결 쪽에 이렇게 붙었을 때는, 초리대도 뭐 그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릴링하다 보면 초리대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개인 칫솔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면은 채비 털림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방법은 제가 이제 뭐 기존에 계속 했던 방법이고, 남들 뭐 옆에서 10번 털릴 때 저는 뭐 한 번, 두 번 털리지도 않는 그런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첫 번째는 칼치 있는 수심층에서 벗어나라. 최소 5m 이상 벗어나라. 뭐 10m 이내에도 칼치가 이 시기에는 엄청 많다. 지금 수온이 뭐 22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10m 이내에 약간 어두운 곳을 공략하면 좋다. 두 번째는 야광액기를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야광액기 대신 케이무라 계통이나 무광액기를 잘 골라놨다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야광뽕돌을 사용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큰 액션을 하지 말고 살랑살랑 액션이나 숏조킹 액션으로 액이나 뽕돌이 크게 움직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뭐 야광액기를 안 쓰고 무광 뽕돌을 쓰면은 액션 크게 해도 안 덤벼요. 애들이 뭐 공격을 안 하면 관심을 안 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한번 채비 운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착물, 뭐 케미나 전자 케미, 야광구슬, 그런 거를 채비할 때 절대 이 시기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 채비에서 그 은색 도금되어 있는 채비 말고 어두운 흑색 그 도금되어 있는 그런 맨도레나 스냅드를 사용해서 채비를 하시라. 마지막으로 개인 칫솔을 갖고 다니면서 햇바리똥 같은 거 그렇게 정리하면은 아마도 이 시기에 칼치한테 털리는 거를 뭐 50% 이상, 뭐 많게는 80% 이상 이렇게 방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칼치한테 채비 손실 많이 당하지 마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그 낚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됐다면 그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게 시울프만의 안전 서비스. 당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된 구명조끼입니다. 당신의 조끼를 시울프 안전지킴이 대리점에서 점검받으세요.